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간인을 포함해 모두 1만여 명이 희생된 여순 사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유족들은 73년의 한이 풀렸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여순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모인 시청 회의실에서는 오열과 환호성이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1948년 여수와 춘천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4.3 사태의 진압 명령을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됐던 여순 사건. 73년 만에 국가는 처음으로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념 대립이라는 역사적 질곡 속에서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아픔까지 쉬쉬해야만 했던 지난 세월들. 우리 아버지는 내려가다가 모시고 가다가 바로 총살을 시켰어요. 뭐 자녀분들한테 또 떳떳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어요. 진짜 마음이 울음이 나왔습니다. 말 못했습니다. 기쁨의 만세 삼천조선 시 회의실은 곧 한맺힌 유족들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나도 빨갱이다고 맨날 손가락질 받고 가족끼리 다 시시하고 살았는데 73년 만에 아버지 하늘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가족의 억울함과 드디어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는 감격 속에서 유족들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7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특별법이 개정돼서 나의 소원을 풀었다. 우리 집안의 소원을 풀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되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던 여순 사건이 특별법 통과를 맞아 화해와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20년 동안의 오랜 기다림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과 유족, 시민단체가 하나가 돼 이뤄낸 성과인데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모아야겠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16대 국회인 지난 2001년 처음으로 발의됐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정확한 희생자 수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8대와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와 군인들의 반란이란 인식 등에 부딪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번번이 폐기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만 70주년을 맞으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주 4.3과 여순을 연장선의 역사로 끌고 가는 것이었죠. 이것이 이제 먹혀 들어가면서 이제 군대의 반란이라는 대신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이런 흐름 속에 180석의 거대 야당이 탄생한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특별법안. 정치권과 유족, 시민사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왔고 여기에 전국의 시민단체도 힘을 보태면서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은 73년 만에 비로소 화해와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오늘 통과는 정말 모두의 함께한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됐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조항도 삭제돼 자칫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못지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좀 필요하고 또 이 협의가 나온 내용을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특별법 성패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73년 만에 일궈낸 역사적 성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역 각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성명을 통해 유족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위령사업과 지원금 지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좌우 이념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민선 7기 출범 3년을 맞아 3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역세권 활성화와 대규모 관광 물류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경전선 노선 변경과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유치 등 여러 현안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시장은 또 광양만권 도시통합 등 순천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의 4개 군이 7월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그동안 시범 적용해왔던 개편안 1단계를 7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고흥과 해남, 신안, 곡성 등 4개 군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를 검토 중이고 목포 등 18개 시군은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 모임 인원을 유흥시설 등으로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한편 클럽이나 나이트는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 50%, 실외는 7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목포 해양대학교가 제8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득표 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 선거 과정도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며 직원들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다음 달 8일 직선제로 제8대 총장을 뽑는 목포 해양대학교.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 등 24명으로 구성된 목포 해양대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 최근 직원과 졸업생 대표 등 6명이 교수의 득표 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 항의하며 사임했습니다. 우리 직원은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직원은 다른 대학보다 직원 수가 월등히 많아서. 총장 선거 투표권자는 교수와 직원, 조교, 학생 등 2,800여 명. 모두 한 표씩 행사하지만 득표 반영 비율은 교수가 80%, 나머지 직능단체가 20%로 사실상 다른 영향력을 지닙니다. 직원 위원들은 최근 총장 선거를 치른 타 대학들이 교수 측 비율을 70%로 낮춘 만큼 조정을 요구했지만 추진위가 기존의 득표 반영 비율을 동의 없이 밀어붙였다고 주장합니다. 직원 대표가 사임하면 사실은 총추가 구성이 되지 않은 거라 어떤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회의를 그냥 강행하셨어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네, 이게 법과 규정 위반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총장 임용 추천위 측은 국공립대 교수 득표 반영 비율 평균보다 3%가량 낮은 데다 공식 표결을 통해 비율을 확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정원에 과반 출석에 그다음에 추석에는 과반을 찬성으로 가결하는 게 제 원칙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콧해서 나간 분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행위다. 열흘 남짓 남은 목포 해양대 총장 선거. 총장 임용 추진위 측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선거를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직원들은 피켓 시위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후보들이 앞다퉈 호남행을 예약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내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금요일에 전남도청에서 정책 협약을 맺은 뒤 전남의 청년들을 만날 예정이고 단일화를 결정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도 이번 주 호남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만흥동 일원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될 미디어 아트 디지털 뮤지엄이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어제 주식회사 신원과 지식정보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만흥동 일대에 140억 원을 투자해 미디어 아트 뮤지엄 녹태마레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태마레는 밤과 바다의 합성어로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모두 8개 관으로 구성, 올 하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중섭부터 김환기, 오지호, 이응록까지 한국과 남도 화단 거장들의 작품이 한자리에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작품들인데요. 한국 근현대사 미술의 정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구를 살 돈조차 없는 궁핍한 생활 속에 화가 이중섭이 가족을 그리며 담뱃값 은박지에 아로새겨간 은지화. 전통 소재를 단순화해 반추상 기법으로 표현해낸 김환기의 작품.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한거하는 민중의 모습에 영감을 받았다는 이응노의 인간군상까지.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굵직한 족적을 남긴 대표 작가들의 작품 30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대가들 작품을 보니까 더 훨씬 감동적이고 마음이 와닿고 예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깊이 좀 깨달게 됐어요. 지난 4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광주 시립미술관에 기증한 작품들인데 관람객들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거장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으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작가의 화풍을 한자리에서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색감과 다른 기법의 항아리 그림을 봐서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오지호, 임직순 등 남도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경자, 김기창 작가들의 작품 세계도 곁들여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에서 추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또 보면서 한국 미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부 배경과 진정성에 대한 논란과 평가와는 별개로 한국과 남도 화단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8월 15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식당을 추가 모집합니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으로 지난해 158개소 지정에 이어 올해 추가로 159개소를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지원과 함께 시 홈페이지 등의 안심식당으로 등록되는 홍보 혜택이 주어진다며 일반 식당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가가 지난 20년 동안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농가 수는 13만 6천 가구로 지난 2000년과 비교해 9만 6천 가구가 줄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7만 9천 명으로 20년 전보다 54% 감소했습니다.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과 마늘과 고추 등 채소작물의 생산량 역시 최고 70% 이상 감소한 반면 소와 돼지의 사육 마리수는 각각 85%와 5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원들의 코로나19 PCR 검사 방법을 개선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여수검역소, 여수항 도선사회와 협의를 통해 기존 광양항 입항 선박 선원들의 PCR 검사를 검역 정박지에서 실시해오던 것을 내일부터는 국유부두에 한해 저반 선석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사는 이번 PCR 검사 방법 개선으로 광양항 입항 선박들의 검역 대기 시간 감소와 신속한 선원 PCR 검사가 가능해져 부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